한국 K9의 러시아 도망. 의외의 유럽국, 고작 한국 무기 26문의 선전포고, 예상치 못한 무기 위력에 유럽 외신 충격. K9 자주포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다. 한국에서 운용되는 것은 물론 튀르키예, 인도 등 해외 8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군 운용 K9 자주포를 포함해 1,700여 문이 운용 중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폴란드로 추가 수출이 완료되면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이나 장갑차에 고정해 만든 포를 자주포라고 한다. K9은 10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한 첫 국산 자주포다. 포탑에는 8m 길이의 긴 포신을 달았다. 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최대 40km까지 날아간다. 표적 범위 안명중률은 98% 수준이다.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서 사용 중인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주력 자주포로 운용 중이다. 이외에 인도, 호주, 이집트, 핀란드도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다. 2022년 하반기에는 폴란드가 K9을 추가 주문했다. K9 자주포, 155mm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 2천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9 수출 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52% 수준인 K9 자주포의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K9의 우수한 성능은 세계 최상급의 무기 생산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악조건의 기후와 지형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14년 노르웨이 수출 당시 세계 시장에서 전통의 강호로 인식되던 독일의 판처하우비처 G000와 한국의 K9이 성능 경쟁을 벌였다. 눈 쌓인 노르웨이 산악에서 기동 및 사격 시험을 했는데 독일 제품은 고장났으나 K9은 생생하게 작동해 입찰에 성공했다. 2. 하나에어로 노르웨이 콩스버그 동맹 확대 K9 K10 천무의 RCWS 탑재. 콩스버그는 17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현장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첨단 방산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여러 육상무기 플랫폼에 콩스버그의 RCWS를 탑재해 해외 수출을 노리는 것이 핵심이다. RCWS는 장비 외부에 장착된 화기를 차량 내부에서 원격 운용해 아군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비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K9을 수출하며 콩스버그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콩스버그와 미래 캐나다 육군 사업에도 협업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에 콩스버그의 RCWS를 장착해 캐나다에서 수주를 꾀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콩스버그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콩스버그는 전 세계 28개국에 2만 개가 넘는 RCWS를 공급하는 선도 회사다. 콩스버그가 본거지를 둔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은 콩스버그에 RCWS를 도입하고 있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나토를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르웨이는 하나가 눈여겨보는 시장 중 하나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포스바스머티리엘은 올해 초 장거리 로켓을 구입하고자 정보 제공 요청서 RFI를 발행했다. 2028년까지 총 16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르면 연말 5선 협상 대상자를 정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력 공급사로 꼽힌다. K239 천무를 앞세워 노르웨이 시장을 뚫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말 기준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가 전년 대비 무려 42.4% 증가한 28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서 수출이 늘며 올해에도 호실적이 전망된다. 이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은 콩스버그는 최고 품질의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라며 기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기쁘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가장 발전된 최첨단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3. 김정은 트럼프의 대화 구애법은 한국의 도발. 일본과 접촉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를 위해 일본과의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미국과 핵동결 또는 핵군축 담판을 짓기 전 일본과의 대화를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대남 무인기 침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8일 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 부원장은 올해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러시아와의 밀착, 북중러 삼각연대 견인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 공략을 통한 통미봉남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차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외형상 미북 협상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만남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부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일 접촉을 재개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도 현재 자국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 정치적 반전을 노리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차 부원장의 전망이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도 지난해 2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이견으로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차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 일본과 직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에 승부수를 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간의 물리적 심리적 단절을 심화해 내부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있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 서해, 해상 국경선, 선포를 계기로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키며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의 증강을 시위하기 위해 7차 핵실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미국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한국과 조율되지 않은 대북 보상에 비용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우선 제거하길 원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등 실물적 확장 억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 능력만을 보유하는 이른바 핵동결 이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북한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북러 밀착을 바탕으로 북중러 군사연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의 북일 접촉 시사가 결국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의 강화를 위해 한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 오세훈, 대북전단도 내란특검법, 외환 혐의, 추가, 민주당. 국가 존립 위협. 오 시장은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시시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죄 추가 변경 관련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저희 입장을 일부 수정했고 일부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기존 특검법에는 내란 혐의만 들어가 있었는데 외환죄와 관련된 매우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견됐고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NLL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